심형래 주연의 어린이 영화 시리즈로 당시 최고의 개그 아이콘이었던 영구 심형래가 출연한 코미디 영화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이 시리즈가 제작되던 당시 어린이회관 같은 곳에 가면 반드시 영구와 땡칠이 시리즈가 걸려있었고 어린이들의 대부분은 이 영화를 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으며 1편이 크게 흥행하면서 2, 3, 4편이 시리즈로 연달아 제작되었으며 심형래가 주연하고 영구 캐릭터가 등장하는 아류작 영화들이 다수 제작되었다. 대체로 1980년대에 유행하던 홍콩 호러 코미디, 무협 액션 영화, 전쟁 영화 등을 패러디하고 있다. 영상미나 스토리는 그저 그런 전형적인 남긴 한 표 B급 영화지만 주연 심형래의 독보적인 개그 연기로 인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시절에 어린이 문화에 있어 일종의 아이콘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 1편인 영구와 땡칠이의 경우 한국영화연관 공식 통계에서의 서울 관객 수는 64,771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영화 얼간지 스크린 1990년 1월 후에서 서울 43만 관객으로 관객수를 집계하여 1989년 한국영화 흥행 1위로 선정했을 정도로 크게 흥행했다. 남기란 감독이 호러존이란 사이트 인터뷰에선 당시 전국 180만 관객이 관람했다고 그 수익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시기 개봉했던 인디아나 존스와 최후의 성전을 눌렀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였다. 이어진 영구와 땡칠이 시리즈들도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은 흥행 성적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원 미디어의 경우 거의 파산 직전이던 상황에서 이 영화의 흥행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영구와 땡칠이로 번 돈으로 출판 사업을 시작하여 코믹 챔프의 청강과 슬램덩크의 대흥행으로 돈을 쓸어다 모으면서 만화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업체이자 중견업체로 성장시켰다. 그래서 대원의 사장은 지금도 남기남이나 심형래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고 한다고 알려졌는데 남기남 감독에게 흥행 수익을 덜 주려고 영구와 땡칠이의 최종 관객 수를 상당히 축소 발표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다 이러한 이유로 갈등이 생기자 영구와 땡칠이 3 영구란부에서는 남기남 감독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김주희 감독을 기용했다. 영구와 땡칠이 시리즈 및 영구가 나온 다른 영화를 제작해 돈을 더 벌어들이려는 대원은 영구에 어울리는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남기남 감독을 다시 기용할 수밖에 없었고 총 4편까지 나왔는데 1, 2, 4편의 감독은 남기남이고 유독 3편 영구란부만 감독이 김주희이다. 하필 월남전을 주제로 한 스토리에 암울한 엔딩까지 겹쳐서 가장 나쁜 평을 받는 작품이다. 위 4편 이외에도 영구와 황금박쥐, 영구와 꼬마 삼총사, 영구와 흡혈귀 드라큘라, 영구와 부시맨, 영구와 공룡 쭈쭈 등 심형래가 주연하고 영구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지만 대원 동아에서 제작하지 않은 것들도 많아 하나의 시리즈로 분류하기는 애매하다. 영구와 땡칠이라는 타이틀을 단 시리즈는 위 4편이 전부이고 참고로 영구와 황금박쥐는 하나필름이라는 곳에서 제작했으며 영구와 흡혈귀 드라큘라는 반달가면 시리즈의 제작사인 범영화 제작소에서 심형래가 감독하여 제작했다. 영구와 공룡 쭈쭈는 심형래가 영구아트 무비라는 영화사를 설립하여 감독 제작했다. 제목은 영구와 땡칠이 있지만 영구가 키우는 게 땡칠이의 출연 비중은 시리즈 모두에서 매우 적다. 영구와 땡칠이가 엄청난 흥행을 하자 당연히 땡칠이에게도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했는데 남기남 감독이 인터뷰에서 훈련받은 개는 아니고 영화 촬영을 위해 들른 마을에서 소위 복날용으로 잡아먹기 위해 기르던 잡종견이었다고 밝혔다. 원래 영구와 땡칠이가 시리즈로 기획된 것은 아니고 인기로 시리즈화가 되었는데 영화 촬영을 하면서 심형래가 땡칠이로 나온 개를 마음에 들어해서 심형래가 길렀다고 한다. 남기남이 감독하고 심형래가 주연을 맡아 1989년에 나온 어린이 영화로 영구와 땡칠이 시리즈의 제1탄이다. 당시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코미디 프로그램 유머 1번지의 코너 영구야 영구야의 캐릭터 영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어린이용 영화인데 포스터를 보면 영구를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섬찟한 귀신들로 큼지막하게 채워져 있다. 때문에 당시 어린이 회관들의 좁은 통로마다 벽에 이 포스터를 쭈루룩 붙여놓은 게 어두컴컴한 조명과 맞물리며 의외로 굉장히 무서웠다. 개봉한 때가 여름이라서 남양 특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영구가 사는 시골 마을에 이사온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구미호, 늑대인간, 꼬마 강씨의 유괴와 귀신 군단에 맞서서 영구가 뒷산절에 지나가던 스님의 도움을 얻어 싸우고 마을을 구해내는 것으로 이 귀신들은 겉으로는 말쑥한 부자로 면장해 마을로 이사와서 지내지만 밤에는 본래 모습을 드러내 아이들을 납치하고 그 생명을 빨아들여서 자신들의 두목인 프랑켄슈타인을 부활시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밤이 되면 귀신들이 저마다 본래 모습으로 변신하는 연출이 꽤나 살벌했는데, 특히 동네 아이들에게 속아서 유치를 찾으러 밤에 온 영구를 죽이려고 처녀 귀신이 부엌에서 몰래 도마에 칼을 쓱쓱 까는 모습은 가히 공포 영화가 따로 없다. 다만 프랑켄슈타인을 되살리는 영약을 영구가 마셔버리고 또 그 병에다 영구가 오줌을 싸버린 걸 귀신들이 모르고 프랑켄슈타인에게 먹이는 바람에 프랑켄슈타인이 잠시 눈 떠서 수척공하고 영구 흉내를 내고 잠들어버리는 개그가 이어지지만 드라큘라는 빡쳐서 레이저 윙크로 늑대 인간을 벌준다. 아이들을 납치하는 귀신들의 횡포가 극심해서 마을 분위기도 흉흉하던 차에 그들의 소행을 유일하게 목격한 영구가 아무리 말해도 바보로 소문난 영구의 말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조그만 절에 사는 시총력을 지닌 스님은 영구의 말을 믿어주며 귀신들의 악행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며 영구의 여자친구인 옥분이마저 납치당하고 만다.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이 눈을 뜨는 만월의 밤 둘이서 귀신들을 처치하기 위해 그 소굴을 쳐들어가게 된다. 사적 겉에 다른 부하들은 물리쳤어도 완전히 부활한 프랑켄슈타인은 스님의 도술도 통하지 않는데 앞서 영약을 마신 영구가 프랑켄슈타인과 똑같은 힘을 얻어 대등하게 맞서고 스님이 결정타를 날려 마침내 승리하고 애인 옥분이를 구하게 된다. 그리고 영구도 장가간다 하고 끝난다. 영구 캐릭터와 작중 등장하는 마을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1950년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지만 여기에 1980년대의 정서와 1980년대에 유행하던 홍콩 호러 코미디의 요소, 동서양 유괴와 괴수들을 남기란 감독답게 고증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조악하게 혼합한 영화인지라 시대 배경이 몹시 온잡스럽다. 초반 귀신 일당이 타고 나오는 자동차는 벤츠의 1980년대 모델이다. 영구만 빼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은 모두 평범한 옷을 입고 있지만 영구만 영구 캐릭터의 아이덴티티인 흰 한복 저고리에 쫓기만 파란색 한복 차림을 하고 있다. 심지어 서당도 간다. 거기다가 서당에 앉아있는 애들은 전부 마을에 있던 그 어린이들이고 서당 훈장은 신식학교 운운하는 말을 한다. 극장 안에 모인 어린이 관객들이 한 목소리로 영구야를 외치도록 유도하고 영구가 영구 없다를 외치며 등장하는 오프닝 씬에 대해 많은 어린이 관객들이 당시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회고한다. 관객과 등장인물이 대화를 시도하고 적극적 몰입과 참여를 유도하는 참신한 연출로 평가된다. 이러한 연출로 속편들이나 타 영구 시리즈 작품들에서도 변주되며 이어진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로 특히 마음이 이뻐서 기억에 남는 작품이다. 내용은 무술을 배우러 영구가 소림사를 찾아가는데 마왕이 영구를 방해하고자 부하를 내보내고 영구는 신기한 기술을 없애버린다. 그리고 거지가 영구를 도와주면서 무사히 소림사에 도착하고 마왕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소림사로 오는데 소림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거지도 다른 스님들도 마왕에게 상대가 안 될 때 영구가 나서 마왕을 무찌른다는 내용이다. 김영래의 영구와 땡치리 시리즈의 3탄으로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를 모티브로 한 특수부대라고 불리는 부대가 등장한다. 검정색 베레모를 쓰고 의정복을 입고는 있는데 장교만 빼고는 목표를 안 달고 있는 데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특전사가 입은 전투복인 충정복이 아닌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까지 입은 독사복을 입고 있는 등 고증의 인상적이다. 경제 돈으로 10억 원의 제작비를 들인 나름대로 대작이고 그래서 동남아 현지 로케라고 한다. 내용은 바보 영구가 땡칠이랑 놀고 있는데 우체부가 진병 영장을 들고 와서 군대를 갈 때가 되었다고 알려준다. 영구는 국군 아저씨가 될 수 있다고 하자 매우 기뻐한다. 하지만 당연히 영구는 바보라서 징병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멋진 국군 아저씨가 되고 싶은 마음의 영구는 어머니가 가는 길에 먹으라며 싸준 떡을 육군 군의관들에게 주면서 제발 군대에 보내달라고 사정하고 그걸 기특하게 여긴 군의관이 떡 한 이 상급으로 올려준다. 그리고 합격하자마자 남은 떡 도로 가져가는데 군의관들은 그냥 귀여워한 듯 허허하며 보내준다. 훈련 과정은 전형적인 심형래식 코미디이고 명대사로 근무 중 이상합니다가 있다. 물론 영구는 육군에 들어가서도 각종 계행 때문에 깊이 인물이 된다. 하지만 어찌어찌 해서 결국 월남가는 특수부대로 차출된다. 월남에 도착한 영구의 소대는 VC들이 치킨 막사라는 우리집 과학자를 납치해 만들고 있다는 병기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영구와 특수부대원들이 적진으로 가는 와중에도 코미디는 계속되고 도중에 베트콩들을 만나지만 영구를 포함한 특수부대원들은 베트콩들을 총격전 중에 간단히 사살한다. 그리고 특수부대는 도중에 야영을 하는데 영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VC들이 쳐들어와서 초병을 살해하고 자고 있는 소대원들을 칼로 찔러서 몰살시킨다.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꽤 충격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개구 효소는 많이 사라지고 영화가 심각한 분위기로 갑자기 반전된다. 소대장인 중이 역시 칼에 찔려 죽어가고 있었고 소대장은 죽기 직전 영구에게 임무를 완수해줄 것을 부탁한다. 영구는 평소에 보기 어려운 진지한 모습으로 임무를 완수할 것을 다짐하고 M60 기관총을 들고 베트콩 기지로 쳐들어가서 몇 명 사살하지만 도중에 붙잡히고 십자가 형틀에 묶여서 폭행을 당한다. 그리고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여자 V씨가 영구를 구해준다. 그 여자 V씨는 특수부대를 칼로 살해하는데도 가담했고 그 전까지는 그냥 저 캐릭터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영구를 살려주기 직전에는 베트콩 지휘관에게 죽을 상황에서도 여러 번 살아남는 게 의심스럽다며 첩자로 몰린 상태였다. 이런 부당한 대우에 배신을 결심한 듯하다. 죽을 위기에 처한 영구를 구해주고 비밀기지의 위치도 알려주면서 든든한 아군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뜬금없이 베트콩 초병에게 사살되고 영구는 다시 혼자 남는다. 치킨 박사의 비밀병기는 완성되는데 얼굴은 자꾸와 닮았고 롱코트를 입고 있는 로봇 병사 같은 느낌이며 결국 영구와 총격전 중에 파괴된다. 뭔가 엄청나게 셀 것처럼 보였지만 잠시 영구를 화력으로 몰아붙이는가 싶더니 한 방 맞고 스파크를 내뿜으며 쓰러져 버리는 것이 뭔가 한심하다. 그렇게 한참을 싸든 후 수류탄 3발을 던져서 기지를 폭파한다. 그 후 전우도를 그리면서 노래 고향의 봄을 부르며 지나간다. 베트콩 지휘관은 이미 총을 한 발 맞았고 기지에 수류탄이 3발이나 터졌는데도 최종 보스답게 살아남아 사실 혼자 지하로 도망갔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 간신히 밖으로 나와서 영구에게 총을 겨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긴장하게 되는 장면인데 영구는 뒤도 안 보고 총을 갈겨 죽인다. 심형래의 파트너로 김지선이 나온다. 홍콩 할매 귀신이라는 소재를 사용했는데 홍콩 할매 귀신은 엄영수다. 내용은 영구가 살고 있는 평화스러운 마을에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여우와 너구리가 나타나 밤새 싸움을 한다. 여우와 너구리가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착하고 순박한 사람과 결혼하여 부부가 되거나 너구리나 여우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것이다. 여우의 게임에 빠져 죄를 지은 너구리는 여우와의 싸움에서 심한 상처를 입고 영구의 집 앞에 예쁜 색시로 변한 채 쓰러져 있다. 영구의 부모님은 색시로 변한 너구리를 영구의 색시로 삼는다. 착하고 순박한 영구를 먼저 차지한 너구리를 보고 여우는 분해하며 영구를 괴롭히는데 영구와 너구리가 여우를 무찌르고 너구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내용이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